오늘은 서리산 잣나무 숲에 와 있습니다. 뒤에 풍경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키 큰 잣나무들이 잔뜩 있어요. 운이 좋게도 아직까지는 전세캠이네요. 백패킹을 숲으로 와보는 건 처음인데 물론 예전에 화성 산들레 캠핑장을 가보긴 했지만 거기는 오토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 백패킹 느낌이 많이 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층층이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선 백패킹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훨씬 백패킹 하는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캠핑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설비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사유지로 소유하고 계신 이 잣나무 숲에서 야영을 할 수 있는 입장권을 받으시는 정도인 것 같아요. 화장실도 굉장히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는데 꺼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데크 같은 건 전혀 없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곳에 텐트를 피칭하고 지내시면 됩니다. 역시 잣나무 숲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 네이처 하이크 텐트는 오늘도 저의 아주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카메라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사이트 옆으로 또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서 물 흘러가는 소리가 굉장히 마음의 평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가끔 멧돼지가 내려온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저 여기에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살짝 겁이 납니다. 오늘은 등산 백패킹이 아니다 보니까 복장도 조금 평상복으로 입고 왔습니다. 짜잔! 등산할 때는 항상 운동복을 입었는데 오늘은 숲에 오는 거라서 편안하게 청바지 입고 왔습니다. 원래는 시그니처 머리로 항상 머리를 따와서 다니는데 오늘은 또 등산이 아니다 보니까 머리 스타일도 편안하게 반묶음을 하고 왔어요. 오늘은 일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점심, 저녁, 내일 아침까지 전부 다 싸왔고요. 오늘 되게 일찍 도착해서 지금 시간이 2시 정도 됐는데 책도 읽고 점심으로 직접 싸운 샌드위치도 먹고 또 저녁이 되면 맛있는 전통주 소개드리면서 저녁 먹을까 합니다. 이렇게 뷰가 좋은 곳에 어떻게 전세캠이냐 하면 사실 오늘은 평일이기 때문이고요. 평일에 어떻게 캠핑이 또 백패킹을 왔냐 하면 사실 제가 퇴사를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직 연차가 많이 남아서 연차를 소진하는 중이고요. 이제 곧 공식적으로 퇴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최근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을 잠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오랜 시간 쉬지 못하고 달렸었고 이제 강제로 몸이 아파지면서 삶의 일시정지를 누르고 뒤를 좀 되돌아봤더니 저를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 주변 풍경들을 저와 내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혀 돌보지 못하고 살았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회사에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8년 정도의 시간은 도착지 없는 KTX를 타는 기분이었거든요.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밖에 개나리가 피었는지 코스모스가 피었는지 나와 내 주변과 내 건강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지조차 못한 채 계속 달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고속열차에서 내려서 제 두 발로 한 발 한 발 땅을 내디디면서 제 코에 맡아지는 냄새, 제 눈에 보이는 풍경, 제 귀에 들리는 소리들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좀 살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점심,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먹을 예정이라 이렇게 저녁에 먹을 밀푀유 나베도 직접 집에서 만들어 왔고요. 점심으로는 샌드위치 싸왔어요. 내일 아침에는 가볍게 스프 먹고 느즈막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요즘은 이제 해가 좀 빨리 지다 보니까 이제 5시가 조금 넘었는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조금 일찍 먹어볼까 합니다. 짜잔! 제가 직접 집에서 준비한 밀푀유 나베 재료들이고요. 너무 빠꼼하게 가지고 와서 다 익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약간 찜 먹는다는 생각으로 도전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직접 이렇게 육수까지 다 내서 왔어요. 무랑 멸치랑 뭐 파랑 양파랑 이렇게 넣어서 끓여온 거랑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맛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맛있었거든요. 부디 잘 익기를 바라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통주 소개 쉬어갈 수 없죠. 오늘의 술은 바로 삼양춘 스파클링입니다. 오늘 스파클링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사실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막 어울리진 않는데 일단 연말연시에 그 파티주로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것도 있고요. 사실 이제 저의 뭐 퇴사라기보다는 저의 긴 휴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삼양춘 스파클링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 함께 직장 다녔던 동료분께서 저한테 축하 선물로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요. 삼양춘은 이제 세 번 빚어 만든 술이라는 삼양과 춘주가 합쳐져서 삼양춘이라는 이름이 되었고요. 실제로 정말 맛있는 프리미엄 술이기도 합니다. 삼양춘이 프리미엄인 게 진짜 국산쌀만 100%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인공 감미료를 전혀 넣지 않고도 굉장히 맛있는 단맛을 냈어요. 그래서 믿고 마실 수 있는 좋은 술이기도 합니다. 삼양춘 스파클링은 약주를 이용해서 도수는 조금 낮추고 스파클링을 더 입혀서 축하할 때 드시기 좋은 술로 만들어낸 술이에요. 저는 삼양춘에서 나온 술을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삼양춘 스파클링을 제가 마셔본 적이 없어서 오늘 같이 한번 도전해 보려고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축하할 일이 있는 날에는 이제 서양에서 만들어진 스파클링이나 샴페인 많이 드시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 스파클링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외국에서 만든 이제 스파클링들은 포도를 원베이스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삼양춘 스파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산쌀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곡물향과 과실향, 달달함과 산미를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즐길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기념할 날이 있다면 한국산 스파클링도 드셔보시는 거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오늘 제가 제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요. 또 백패커의 기본은 쓸데없는 장비는 들고 다니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이 경량 티타늄 컵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알맞은 잔에 드시면 더 향과 풍미를 즐겁게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드신다면 샴페인 잔에 꼭 드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백패커의 잔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 볼까요? 안에 기포가 이렇게 올라와요. 정말 샴페인이랑 똑같은데요? 굉장히 청주, 약주에서 나는 향이 많이 납니다. 흔히들 우리가 마시는 스파클링이라고 생각했을 때 상상하는 그런 향은 당연히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맛도 아마 그렇게 다르겠죠? 시음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캠핑이 마려운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하여 짠! 오, 굉장히 흥미로운 맛이에요. 당연히 일반 스파클링이랑 많이 다를 줄은 알았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맛이 많이 나는 스파클링이네요. 인공 감미료를 하나도 넣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요. 끈적한 단맛은 아니고요. 되게 묵직하게 혀를 감싸는 단맛이 있는데 곡물의 단맛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과실의 단맛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복합적인 달콤한 맛이 납니다. 끝에 피니쉬는 되게 묵직한 향이 쭉 남고요. 코에 은근하게 가벼운 곡물 향도 있지만 희한하게 약간 토스티한 향까지 좀 나는 것 같아요. 좀 더 색다른 종류의 고급 샴페인을 마신 것 같은 맛이 납니다.
저의 장기적인 휴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특색 있는 술인데요. 음. 이거는 꼭 직접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걸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 맛이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오케스트라 같은 맛이 나서 한번 직접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홀짝홀짝 맛보고 있는 사이에 벌써 해가 거의 다 졌어요. 근데 시간이 아직 그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거든요. 5시 반인데 요즘은 5시 반이 일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작은 백패킹용 라이트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제 밀푀유 나베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숲백패킹 하실 때는 조명도 예쁘게 달아놓으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제가 하도 산으로 백패킹 다니다 보니까 그런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헤드랜턴 하나랑 그 텐트 안에 걸어놓는 그 조명 하나가 전부 다네요. 그래서 제 텐트 풍경을 한번 찍어봤는데 사실 그렇게 막 감성적이거나 이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조촐한 텐트 하나에 바루국 하나, 조촐한 조명 2개 정도? 그래도 저만의 작은 공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참 웃긴 게 저 산 전세캠은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근데 숲 전세캠은 생각보다 좀 무서워요. 제가 산꼭대기에서도 이렇게 무섭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숲이 더 무서운가 생각을 해봤더니 산은 달빛이 되게 잘 받거든요. 그리고 야경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숲은 나무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도 공포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괜히 또 좀 짐승 소리가 더 무섭게 들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의 공포랄까? 그런 게 좀 있네요. 아직 보글보글 끓고 있긴 한데, 잘 익은 것 같아요. 드디어 저녁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거의 1시간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기다림의 맛은 어떨까요? 제가 또 간장 종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다 찍어서 먹어보고 볼게요. 완전 기다린 보람이 있는데요? 음. 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저녁을 먹고 텐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텐트 안에 들어오니까 훨씬 따뜻하네요. 이게 뭐 삼계절 텐트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따뜻한 라이너랑 침낭까지 있으니까 이 정도 날씨까지는 아직 견딜만 한 것 같아요. 산에서는 제가 대체로 이제 바깥에 의자나 매트를 깔아놓고 주로 야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한 10시 정도까지는 그 넋놓고 야경을 보다가 잠드는 편인데 오늘은 숲에 있다 보니까 사실 야경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숲에 백패킹을 온다면 누군가와 같이 오시는 걸 사실 좀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제 구경할 곳도 없고 하다 보니까 책을 읽다가 좀 일찍 잠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술 한잔 하면서 야경 보거나 그랬을 텐데 제가 지금은 이제 술도 많이 마시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아마 조용한 이 공간을 즐기다가 일찍 잠들 것 같아요. 참고로 아까 제 텐트에 행처하셨던 왕거미 선생님은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왕거미 선생님 지금 제 텐트 안에 계시다면 신속히 그 모습을 좀 드러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밖으로 모셔다 드리고 푹 잘 수 있으니까요. 굿모닝. 오늘 아침은 베이컨 감자스프 가지고 왔어요. 전투식량 바울팩에다 데워서 먹으려고요.
이 사이트 옆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잣나무숲 등산로라고 하셔가지고 눈 뜨자마자 아침밥 올려놓고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평일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다니 진짜 축복받은 기분인데요. 뷰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하늘 되게 맑거든요. 이따 오후에 구름 낀다고 했는데 오전에는 해쨍쨍이라고 해서 열심히 산책 중입니다.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길로 쭉 따라서 걷다 보면 왠지 어딘가 동화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길이네요. 어제 야채 잔뜩 들어간 밀푀유 나베 먹고 일찍 먹고 잤더니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산책하다가 다시 밥 먹으러 돌아왔습니다. 아침 먹고 있다가 이 앞에 할인 펜션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산책하시다가 저 계곡도 보여주시고 잣 까는 것도 보여주고 가셨어요. 이게 잣 솔방울인데 잣 방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이렇게 발로 막 까니까 안에 있던 잣 알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막 잣 까주셔가지고 잣을 이만큼이나 획득했습니다. 가서 잘 햇빛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방망이로 내리치면 잣 알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이렇게 잣 알 어금니를 살짝 씹어가지고 먹어봤는데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잣 알을 막 잔뜩 가지고 가셨어요. 덕분에 1시간 동안 수다 떨고 사장님 찍으신 사진 좀 구경하고 또 제 사진도 계곡에서 찍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수다 떨다가 왔습니다. 이제는 밥 먹고 갈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수다 떨다 보니까 10시가 넘었어요. 1시간 넘게 떠들다 온 것 같은데요. 너무 정신없이 짐 싸고 온 것 같아요. 이제 꾸깃꾸깃 다 짐 집어넣었고 이제 집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서리 사면서 너무 잘 묵었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